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의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와 3번 문제의 경우에는 신문과 매거진을 작성하는 문제죠. 거기에서는 글자 작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두게 되면 글자 작업에 필요한 메뉴들이 주르륵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전자책을 출판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는 상호작용을 설정하기 위해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하이퍼링크를 걸거나 버튼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타이포그라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왼쪽에 도구상자의 경우에도 두 줄짜리로 보겠다, 한 줄짜리로 보겠다 라고 왼쪽 구석에 있는 화살표 클릭하시게 되면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제일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입니다. 어떤 곳으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필요한 기능들만 몇 가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시험지를 같이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동시에 여러 개 띄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멘터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의 V체크를 꺼놓은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은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창문을 크게 혼자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인디자인은 출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글자 작업을 한다든지 선을 굵기 조정하실 때에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굵기가 제대로 지정이 될 거고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를 삽입할 때에 이미지가 혹시라도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메모리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를 좀 낮춰놓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인 퀄리티를 하이 퀄리티로 저는 바꿔놨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일일이 그림이 거칠어 보이면 보기에 좀 거슬려서 하이 퀄리티라고 바꿔주니까 그냥 애초에 여기에서 설정을 해놓는 게 편하죠.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는 문제지에서 용지 사이즈와 기본 설정들을 쭉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라고 가셔서 용지는 한 장만 필요하니까 1이라고 넘버 오브 페이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용지 사이즈가 323-470이라고 되어 있으니 위스와 하이트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컬럼스와 단의 간격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은 3개라고 되어 있고요. 간격도 5mm라고 설정하면 될 텐데 마진의 경우에는 상하, 좌우가 서로 값이 다르군요. 링크가 되어 있는 건 끊어주시는 게 좋겠죠. 링크를 콩 찍어서 끊어주시고요. 탑과 바텀은 상하 20으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는 15로 바꿔줄 거고요. 돌연, 블리드의 경우에는 3mm로 공통되어 있으니까 이건 링크를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3mm라고 가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바뀌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OK 단추 눌러줄게요. 문제 보시게 되면 색상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일 텐데요. 그 색상 값도 틀리게 되면 점수가 깎이게 될 테니까 미리미리 설정을 해두는 게 좋겠네요.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에 가게 되면 색상 값들이 미리 뽑혀 나온 게 보일 거고요. 예를요 라고 막내둥이를 클릭한 상태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뉴 스와치라고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친구가 하나 만들어진 게 보여요.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지정되어 있는 색깔을 여기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OK 단추를 누르게 되면 색상이 추가된 거 확인이 될 겁니다. 그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값을 추가할 거예요 라고 반복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색상 값이 이렇게 화살표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이 색깔에서 저 색깔로 바뀝니다 라고 하는 그라디언트를 지정한 거예요.
그라디언트 값은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복사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그라디언트 색깔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dd to 스와치라고 선택하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그라디언트가 추가된 거 보이시죠? 역시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얘는요 라고 클릭하셔서 지정된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색깔도요 라고 클릭을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스와치에 있는 색깔로 바뀌어서 보이네요. CMYK의 색깔 내가 직접 넣어줄 거라면 스탑 컬러를 CMYK로 바꿔서 일일이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 값을 다 뽑았습니다. 문자 작업을 할 때에 그 문자에 대한 지시사항도 미리 단락 스타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그 친구도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추가를 좀 해놓는 게 좋겠죠.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건 기본 문단의 모양을 말하는데요.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글꼴이 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영문판이다 보니까 영문 글꼴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글을 많이 집어넣을 거니까 기본 글꼴을 한글로 바꿔놓겠습니다. 도둠이든 굴림이든 어떤 거든 상관은 없고요. OK 단추 누르셔서 이제 글자를 넣게 되면 기본적인 도둠, 굴림, 궁서 하나가 선택이 돼서 글씨가 입력될 거예요. 이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더 추가할 겁니다. Create New Style이라고 하게 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하나가 추가된 게 보일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열리면 이름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일정이라고 하는 스타일의 이름이고요. 베이직 캐릭터에 가시게 되면 글꼴이 도둠입니다 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사이즈가 15라고 하니까 사이즈를 맞춰주면 되겠고요. 행간과 자간에 대해서 나와 있죠. 행간이라고 하는 건 리딩을 얘기하는군요. 그렇다면 24라고 리딩을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간은 트래킹을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5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맞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색깔 값도 K의 100이라고 캐릭터의 컬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미리 뽑아놓은 게 있다면 그 친구를 설정할 수 있겠죠. OK.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추가된 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시 만들 거라면 New Create Style이라고 만드시면 되겠지만 요거 말고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기본을 다시 바꿔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본문 1이라고 이름을 바꿔줄 거고요. 베이직 캐릭터에서 도둠 크기는 15, 행간은 24라고 했으니 리딩은 24, 자간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 트래킹은 마이너스 5, 10. 색깔도 캐릭터 컬러에 가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미리미리 스와치에 뽑아놓은 색상들만 보이니까 색상을 먼저 뽑아놨었던 겁니다. C100에 M70 반복하시면 됩니다. 베이직을 선택하셔서 추가할 거고요.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시작 표지 문자라고 하는 거는 드랍캡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습니다. 드랍캡 가셔서 몇 줄만큼 차지하는지 라인은 2줄, 글자가 몇 개가 커지는지 한 개만 커져요. OK 하시게 되면 필요한 모든 패러그래프 스타일은 추가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오브젝트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놓기 편한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게요. 플레이스. 시험장에 가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라고 소스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1급의 1번을 열기라고 하게 되면 그림이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대략의 위치를 비슷하게 맞춰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미지 배치가 끝날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펙트 빼놓지 말고 적용하셔야 되겠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펙트스라고 효과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베벨 앤 엠보스라고 하는 경사, 올록볼록한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 프리뷰를 보시면서 그 느낌은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OK. 두 번째 친구 1급의 2번도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에 플레이스 1급의 2번 뒤쪽에는 배경이로군요.
열기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배경으로 이미지를 채울 수 있겠죠. 이 친구에 대해서도 이펙트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페더 보일 거고요. 출력 상태에서는 아래쪽이 흐리멍텅하고 위쪽이 뚜렷한데 우리 건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앵글 값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상태를 보시고 비슷한 느낌으로 마무리 지으시고 OK 단추 누르게 되면 커다란 배경이 씌워졌는데요. 먼저 넣었던 1급의 1번이 뒤쪽에 깔려 있군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에 Send to Back, 맨 뒤로 가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뒤에 깔려있던 이미지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뒤쪽의 배경은 더 이상 선택할 일이 없을 것 같죠. 오브젝트를 락이라고 잠궈 놓도록 할 거고요. 1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 플레이스. 이미지를 보아하니 3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친구라면 이 아래쪽에 배치하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다면 한 방에 갖고 올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네모에다 담아서 정리할 거예요 라고 먼저 프레임부터 설정을 해놓고 데리고 오는 게 좋겠군요. 취소할게요.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게 되면 네모나게 도형을 만들 거예요. 네모나게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라고 보일 겁니다. 그냥 사각형의 경우에는 도형으로서 안쪽에 색깔이 들어있는 거고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속은 텅 비어있는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프레임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다 그림을 채우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대략의 크기를 가늠해서 배치를 일단 해 놓으시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파일, 플레이스라고 하시면 이미지가 그 안에 갇히게 될 거예요. 선택 도구를 눌러서 얘를 여라고 하게 되면 가장자리에 파란색의 테두리 선 보이시죠? 자, 이렇게 파란색의 테두리는 액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상자를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보이시죠? 다만 이 친구는 상자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을 축소하고 싶다면 더블 클릭하셔서 갈색의 테두리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그림만 따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림의 크기를 키워주더라도 상자가 이렇게 좁으면 그림이 잘려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의 아웃라인과 안쪽에 갈색 알맹이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상자와 안쪽의 알맹이 동시에 같이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요 라고 선택해서 파란색 상자인 상태에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에 대한 메뉴들이 보일 텐데요. 오토핏이라고 하는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그냥 파란색 상자만 선택했을지라도 상자와 더불어서 이미지도 같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 옵션들은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모서리가 현재는 각져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퉁이를 둥글게 바꿀 수도 있군요. 모퉁이를 둥글게 할래요 라고 라운디드 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값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문제에서는 10mm만큼이요 라고 했으니까 그 값도 1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모퉁이가 많이 둥그러진 거 확인되시죠? 바깥쪽에 선이 4포인트짜리로 노란색 있습니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왼쪽에 색상에 대해서 채우는 색상과 테두리의 색깔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테두리가 필요하다면 얘를요 라고 스트로크 선택하시고요. 색깔은 미리 뽑아놨죠. 스와치라고 가시게 되면 뽑아놓은 색깔 중에서 요거를요 라고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께값도 위쪽에 있는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4포인트라고. 하나를 잘 만드셨다면 그 친구는 복사해서 그 옆에다가 붙일 수 있겠죠.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데리고 오실 적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안쪽에 동글동글이 구슬이 보이는데요. 그 구슬을 선택하게 되면 안쪽의 그림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선택을 그냥 한 번만 누르면 파란색의 테두리가 선택돼요 라고 했었죠. 액자만 따로 움직이는 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안쪽에 알맹이 그림만 선택돼요 라고 했었을 텐데요. 예를요 라고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을 상태에서 동그란 구슬을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자 자체가 옮겨지길 원하니까 알맹이 구슬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셀렉션 툴 이용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를 누르게 되면 쌍둥이 화살표 보이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 구슬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당기시면 그 이미지만 선택돼서 수정되는 거 확인되시네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상자 자체를 클릭하셔서 구슬 피하시고 Alt 드래그 복사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자가 복사가 되는 거고요. 안쪽에 구슬 동글동글이 구슬이 보이는 상태에서 클릭해서 쭉 당기시게 되면 이미지만 옮겨지게 될 겁니다. 1급에 4번 불러올게요. 파일에서 데리고 올 겁니다. 플레이스 1급에 4번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일단 꽃게 모양을 그려 놓도록 할 건데요. 문제에 보시면 클리핑 패스라고 해서 가장자리를 감지해서 잘라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예를 들어라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브젝트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메뉴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옵션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현재는 None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문제에서는 가장자리를 감지하세요. 디텍트 엣지라고 하는 걸로 바꿔달라 라고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장자리를 감지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글씨가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텍스트를 감싸주세요. 5mm만큼이요 라고 되어 있군요.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 친구에 대해서 텍스트에 랩을 씌워줄 거예요. 텍스트 랩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친구 눌러주시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텍스트에 랩을 씌울 준비가 된 거고요. 얼마만큼이요? 5mm만큼이요 라고 거리값을 주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내가 필요한 건 첫 번째 꽃게만큼이니까 이 친구의 전체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파란색 테두리인 상태에서 액자만 조절하시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꽃게만 보이게 되는 거죠. 대략의 위치를 맞춰서 배치해 놓도록 할 거고요. 복사해서 하나를 더 가져다 놓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꽃게를 바꾸려면 안에 있는 동그라미 구슬을 꾹 누르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시죠? 도형과 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경우에는 문제지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선 보이시죠? 자, 이 친구는 기럭지와 색깔이 다 정해져 있네요. 라인 툴 이용하셔서 선을 쭉쭉 그려줄 거고요. 삐딱삐딱한 게 싫다 싶으시면 왼손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쭉 그려서 마우스부터 떼시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뜹니다. 선에 대해서 길이값과 색깔, 두께값이 다 정해져 있네요. 길이는 왼쪽 꼭대기 보시게 되면 랭스라고 해서 길이값 임의로 줬는데 이게 277입니다. 라고 숫자를 맞춰주면 되겠고요. 선의 두께값이나 색깔도 지정할 수 있겠죠. 0.5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군요. 색깔은 K의 100 기본입니다. 하나를 잘 만드셨다면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죠. 복사할 때 Alt 누른 상태에서 예를 여라고 질질질 끌고 가시면 쌍둥이로 복사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꽃게를 밟고 지나가네요. 자, 꽃게가 맨 앞으로 올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와라 라고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도형을 만들겠습니다. 문제에서 렉탱글 사각형의 크기와 색깔 값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크기를 대략 그려 주시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는 안쪽에다가 색깔을 채울 거예요. 선은 없어요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정되어 있는 색깔은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다시 왼쪽 상단에 있는 윗스와 하이트 맞춰주면 되겠죠. 160에 55. 모퉁이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모서리를 둥글어요. 그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라운드드라고 선택할 거고요. 모서리는 5mm만큼이요. 라고 하시게 되면 모퉁이가 이렇게 둥그러진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에 가시면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드랍 섀도우라고 그림자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프리뷰로 보이는 이 친구가 혹시라도 거리값이나 농도가 좀 다르다면 출력 형태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보시고 출력 형태와 비슷한 느낌으로 정해주시면 돼요. 글자 작업을 할까요? 타입 툴 이용하셔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클릭 드래그 쭉 그려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자잘한 글자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스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메모장에 있는 글자들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글자를 담을 상자 타입 툴 이용하셔서 상자를 쭉 그려주시고 컨트롤 V 붙이면 글자가 들어오겠죠. 글자에 대해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일정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네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복사해서 넣고 보니 단을 하나짜리로 통으로 쭉쭉 길게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3단으로 쪼개져 있는 거 보이죠? 그렇다면 예를요 라고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게 되면 단을 나누실 수 있어요. 지금은 3개의 단으로 나눠야 되니까 컬럼을 3개로 주시면 되겠고요. 간격은 처음에 저희가 설정할 때 5mm라고 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모든 글꼴들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글꼴에 대해서는 글자 입력하시고 지정된 글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가 다 끝났으면 미리 보기로 한번 출력 형태와 비교를 해보시고요. 불만이 없다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실 때 2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인디자인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PDF로군요. 일단 인디자인으로 먼저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다가 번호를 본인의 수험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죠. 빼기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요. 첫 번째 문제니까 1번이라고 주시게 되면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이 끝나게 될 거고요. 또 다른 방식은 PDF라고 내보내는 기능을 사용하실 적에 모든 프린터에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 친구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할 거니까요. 파일 누르셔서 엑스포트라고 내보내는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경로는 똑같이 GTQ 안에다가 이름도 똑같이 줄 건데 그 파일의 형식만 PDF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PDF가 2가지가 있을 텐데 출력을 목적으로 하니까 프린트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아이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장하실 때에 옵션이 뜰 텐데요. 거기에서 마커라고 출력하는 아이를 표시 다 하겠다라고 올 프린터 마커스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보내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자책을 만드는 문제이군요. 용지도 사이즈가 달라졌고요. 기본 설정 잘 맞춰서 제작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전자책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니까 작업 환경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었죠. 여기에서 필요할 때 하이퍼링크와 버튼으로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글자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하이퍼링크라든지 인터랙티브 작업은 나중에 할 거니까요. 그거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타이포그래피로 돌아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 전체적으로 용지는 6개가 필요하니까요. Number of Pages를 6으로 바꿔줄게요. 용지 사이즈 맞춰주셔야 되겠죠. 폭은 160, 높이는 195. 단의 개수라든지 단의 간격 지정이 달리되어 있죠. 컬럼은 2개, 그리고 간격은 3mm. 여백에 대해서는 상하 좌우의 값이 서로 다르니까요. 링크를 풀어 주실 것. 콩 찍으셔서 값을 각각 주셔야 되겠죠. 블리드 돌연의 경우에는 3mm라고 공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친구는 링크를 풀지 않고 그냥 3mm라고 하나만 바꿔주시면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똑같은 값으로 들어가요. OK 단추 누르셔서 용지를 꺼내겠습니다. 색상 값을 먼저 뽑아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 가셔서 지시되어 있는 색상들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콩 찍으셔서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 더 추가할 거예요. New 스와치 색상을 더블 클릭하셔서 값을 매겨주시면 되겠죠. 색상 값에 대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건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콩 찍으시고 얘를요 라고 오른쪽 버튼 Add to Swatch라고 하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그라디언트 추가된 거 보일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얘도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있는 색깔은요 라고 클릭하셔서 지정된 색깔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색깔이라고 했을 때 CMYK 모드가 아니라면 스탑 컬러를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색상 값을 다 뽑았습니다. 문자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단락 스타일도 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선택하셔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베이직 패러그래프 가시게 되면 기본 글꼴이 영문 글꼴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한글을 주로 작업할 거니까 폰트 패밀리는 한글 글꼴로 기본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도둠이든 공서든 본인이 편한 대로 하나 지정을 해놓게 되면 글씨를 쓸 때 한글 글꼴이 제대로 들어올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로 더 만들어 볼까요? Create New Style 가셔서 새로 만들어진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이름과 그 내용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글꼴은 베이직 캐릭터 가셔서 글꼴을 궁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크기는 사이즈에서 보시면 되겠죠. 행간은 리딩이라고 하는 걸로 사이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가는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죠. 트래킹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마이너스 50%. 색깔에 대해서는 캐릭터 컬러 가시게 되면 미리 뽑아놓은 스와치 컬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크리에이트 새로 만들 거고요. 만들어진 친구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본문 1번 베이직 패러그래프. 첫 줄 들여쓰기의 경우에는 인덴트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첫 번째 줄을 얼마만큼 들여쓰기 할 건지 거리값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설정이 끝났으면 다시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전체 6페이지를 잘 배치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마스터 페이지에 번호도 설정하고 짝수 번호에다가는 삼각 버튼도 배치를 해야 되겠군요. 페이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A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 없지만 여기에서 배치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배치부터 좀 정리를 할까요?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 Page라고 하는 친구를 콩 찍으시게 되면 페이지를 위치 조절하실 수 있어요. 맨 끝자락에 홀로 떨어져 있는 친구를 질질질 끌고 위쪽에다가 갖다 붙일 거예요. 멀리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옆에 페이지랑 가까이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페이지로 이렇게 배치된 거 확인이 됐고요. 마스터 페이지에 가셔서 설정을 하는 게 좋겠네요. 마스터 페이지라고 하는 곳으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게 마스터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페이지의 번호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메뉴에 가시게 되면 집어넣을 거예요.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거기에서 마커스라고 가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페이지 넘버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글자 작업을 하면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죠. 타이프 툴 누르셔서 왼쪽 구석에 글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상자를 만들었고요. 타이프 메뉴에서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에 마커스 커런트 페이지 넘버라고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A 마스터에서의 번호가 나올 건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페이지 번호에 대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페이지 번호의 경우에는 양쪽 페이지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를 잘 만드셨다면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Alt 드래그 하시게 되면 쌍둥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삼각 버튼의 경우에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도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폴리건 툴 이용해서 여기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크기를 얼마로 줄 건지 그리고 몇 각형인지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크기가 5mm에 5mm 그리고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숫자 값을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정확하겠죠.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색깔 값을 스와치해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쓸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을 뒤집겠습니다. 가장자리에다 커서 두시면 커서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방향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상호작용을 할 적에 하이퍼링크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라고 하는 삼각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링크를 걸 수 있도록 메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환경을 인터랙티브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버튼이라고 메뉴가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타입은요 라고 버튼으로 써먹을 거예요. 버튼. 언제 얘가 작동할 거냐면요 라고 이벤트를 클릭하셔서 클릭할 때에 작동할 겁니다 라고 온 클릭. 클릭하면 어떤 작동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정하셔야 되겠죠. 액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페이지로 가려면 Go to Previous 라고 정해 주시면 되겠죠. 반대쪽에 있는 도형 선택해 볼까요? 역시 얘를요 라고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타입은 버튼으로 써먹을 거예요. 언제요? 이벤트는 온 클릭 눌렀을 때요. 눌렀을 때 어떤 액션이 일어나길 원하나요? 더하기 누르셔서 Go to Next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길 원해요 라고 그러면 클릭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Go to Previous 눌러보시면 Go to Next 페이지라고 제대로 링크가 걸려 있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글자 작업할 수 있도록 타이포그라피로 돌아올게요.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페이지에 버튼보다도 더 밑에 그림이 깔려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그 버튼보다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간섭받지 않도록 따로 레이어를 관리하는 게 좋겠네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레이어스라고 가시게 되면 현재는 1번 레이어에다가 작성하고 있어요 라는 게 보일 텐데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따로 만들어 줄게요. 콩 찍으셔서 2번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친구들을 몽땅 잘라서 컨트롤 X 2층에다가 올릴 겁니다. 레이어 2번 선택하셔서 컨트롤 V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위치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스터의 작업은 끝났으니까 다시 일반 페이지로 돌아오셔야 되겠네요. 예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페이지 6장의 페이지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가 현재 2층에 잡혀 있는 건 마스터 페이지에 있는 친구들만 따로 모아 놓은 거고요. 일반적인 오브젝트들은 그 아래층에 있는 1층에 작업이 되도록 하면 이 마스터 페이지에 있는 친구들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밑에 쪽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레이어를 다시 아래층으로 기본값 돌려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가셔서 불러올 거예요. 플레이스. 이제 불러올 거리가 좀 많으니까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D. 소스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다고 했었죠. 1급의 6번 열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들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림자를 줄 겁니다. 드랍 섀도우. 농도와 거리값은 여러분들께서 유추하셔서 주시면 되겠고요. 1급의 7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효과를 주셔야 되겠군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클리핑 패스 가시게 되면 옵션즈가 보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none으로 되어 있는 거 문제에서는 알파 채널이라고 했는데 아마 문제를 올리면서 이 채널들을 빼먹은 모양이에요. 일단 저희는 보이는 디텍트 엣지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소스를 여러분들께서 연습하라고 드린 건데 다른 데다 이용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지침에 대한 얘기니까 무시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일급의 8번은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배경이 되는 이미지로군요. 커다랗게 쭉 넣도록 할게요. 1급의 8번에서는 불투명도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투명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이 친구에 대해서는 이펙트스에서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투명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투명하게 80%. 1급의 10번의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에 이미지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군요. 그럴 경우에는 네모난 상자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가둬 놓는 걸 추천합니다. 렉탱글 프레임을 선택하셔서 요만하게 만들 거예요 라고 대강의 크기를 정하시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이미지 불러올 수 있죠. 1급의 10번 열기.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파란색의 테두리인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액자만 커지는 거라고 했었고요. 안쪽에 있는 친구만 따로 선택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만 따로 축소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1급의 10번에서 모퉁이를 둥글게 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맞춰주도록 할게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셨고요. 모퉁이 둥글게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얼마만큼이요? 8mm만큼이요 라고 숫자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글자들이 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텍스트에 랩을 씌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얘는요 라고 도형을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패널 가시면 하나, 둘, 셋, 세 번째의 옵션 선택하셔서 얼마만큼이요? 4mm만큼이요 라고 랩을 씌워 놓도록 할게요. 하나를 정확하게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서 내리시면 복사가 될 거고요.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 갈아 끼울 때는 동글동글 구슬이 보입니다. 그걸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비쳐 보이죠? 이 정도의 그림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Alt 드래그해서 갖다가 끌어다 놓을 거고요. 안쪽에 있는 구슬 꾹 눌러서 이미지를 보시면서 이쯤에다 배치할 거다 라고 옮겨주시면 된다. 커다란 배경은 더 이상은 선택할 필요 없으니까 걸리적거리지 않게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락. 이미지들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도형을 얻도록 할까요? 원형을 이용하겠습니다. 엘립스 툴 클릭 드래그 하시면 임의로 크기를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만들어진 친구는 위쪽에 옵션 이용하셔서 값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크기 85에 85 채워주는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죠. 스와치에서 찾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셔서 지정되어 있는 효과도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섀도우의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방향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하나를 잘 만드셨다면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값만 바꿔줄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도형을 나중에 그렸더니 밑에 깔렸네요. 그림들이. 자, 순서를 바꿔줄게요. 도형들만 잘 선택하셔서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거요, 저거요 라고 동시에 선택하시면 한꺼번에 도형들이 선택이 되죠.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사각형에 대해서도 그라디언트로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사이즈를 맞춰줄게요. 베이직 패더의 경우에는 가장자리를 전체적으로 흐리멍텅하게 해주는 건데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가장자리를 흐리게 해줄 건지 윕스 값을 보시면서 조절을 해주세요. 오브젝트들 배치가 끝났습니다.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툴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고 하이퍼링크라고 지정되어 있는 친구를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글꼴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맞춰서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조로로 블럭 잡으시고요. 글꼴 맞춰주세요. 하이퍼링크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단추를 누르셔서 링크 값은 우리가 주소로 적었던 요 타이포하고 똑같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하이퍼링크가 걸렸어요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나머지 짜잘한 글자들의 경우에는 미리 소스로 제공한 글자를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몽땅 다 쪼로로 블럭 잡아서 복사합니다.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마련하셔서 컨트롤 V 붙일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텍스트들을 쫘라락 블럭 잡아서요. 전체적으로 쭉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글자를 넣을 상자 하나를 만드셔서 쭉 드래그 하시면 상자 만들어지죠. 컨트롤 V. 글자들을 몽땅 다 일단
패러그래프 스타일 맞춰놓도록 할까요? 컨트롤 A 하시게 되면 글자들이 몽땅 선택이 될 거고요. 상자의 가운데에는 이렇게 좀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상자를 선택하셔서 위쪽에 옵션 보시면 단을 2개로 나눌 수 있었죠. 단은 2단이고요. 단이 4mm였었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부분은 따로 소제목이라고 지정을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본문 2 적용하겠습니다. 상자가 작은데 글씨 복사한 양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상자에 그대로 넘치도록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그 상자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 글씨가 지금 상자에서 넘치도록 많아요 라고 플러스 단추 보일 겁니다. 상자를 그 옆쪽에다가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타입 2 누르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상자를 크게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셀렉션 툴 이용하시면 더하기 라고 하는 친구를 클릭했을 때에 글씨를 쓸 수 있다 라고 글씨가 쫓아다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옆에다가 그 상자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이어받을게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넘치는 글씨가 옆 동네로 이사를 왔군요. 역시나 얘도 상자 자체를 클릭하셔서 단을 2개로 나눌 겁니다. 2단이고요. 간격은 3mm예요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넘쳤던 글자들 옆 동네로 이사 온 게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아직 더 많은 글자가 넘쳐 흘러요 라고 네모난 더하기 보이시죠? 반복해서 상자 만드시고 옆 동네 이어받으시면 됩니다.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빨강색 네모 더하기를 콩 찍으시게 되면 글씨가 넘치는 거 이어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글씨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 상자에다가 받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넘치는 그 상자 이쪽으로 넘어온 게 확인이 될 거고요. 배치가 끝났다면 미리 보기 형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틀어진 배치가 있다면 일일이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래쪽에 있는 요 페이지 번호하고 버튼이 좀 위에 배치가 된 것 같아요. 페이지 패널에 가셔서 마스터 작업을 했던 거죠. 마스터를 더블 클릭하면 되겠고요. 얘네들을요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위치를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다시 일반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정도 배치가 다 끝났네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2가지로 저장을 하는군요. 하나는 인디자인 파일이고요. 하나는 이퍼 파일입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하게 되면 경로와 이름 확인할 수 있죠.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2번째 문제였습니다. 저장. 또 하나는 이퍼 파일로 저장하는 거죠. 파일, 세이브 에즈라고 가게 되면 파일에서 인디자인 파일로만 저장이 돼요. 얘는 내보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내보낼 거예요. 엑스포트라고 하게 되면 파일의 형식이 PDF로 되어 있죠. EPUB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단추 눌렀을 때 대화창이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EPUB으로 저장할 적에 고정 레이아웃입니다. 픽스트 레이아웃.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는 레스토어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세팅즈를 보시게 되면 레스토라이즈 퍼스트 페이지라고 레스토어 되어 있는 거 OK 단추 누르시면 EPUB으로 출력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거진의 경우에도 용지 사이즈가 달라졌군요. 용지와 더불어서 기본 설정 값도 달라졌으니까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 용지는 2장짜리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2개. 윕스가 21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280이네요. 단의 경우에는 3단이 필요하니까 컬럼스는 3개, 단의 간격은 5mm라고 됐군요. 상하
좌우 값이 다를 경우에는 링크를 풀어주셔라 라고 했었죠. 탑과 바텀은 30,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는 20. 도련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일정하니까 링크 풀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3mm라고 하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다 3mm로 바뀌었죠. 오케이. 색상을 먼저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에 가셔서 색상을 뽑아주면 될 텐데 지금 저희는 매거진을 할 거니까 작업 환경을 다시 타이포그래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에 가셔서 색깔값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넣을 거예요. 뉴 스와치. 색상 값들 다 뽑았고요. 글자 작업을 하실 때의 단락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죠. 새로운 단락 스타일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작성을 하는 거죠. 클릭하셔서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 가셔가지고 글꼴 한글로 일단 바꿔놓는 거 잊지 마세요. 폰트 패밀리는 어떤 글꼴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도둠, 궁서, 굴림 좋습니다. 그 친구를 이용해서 새로 만들 거예요. 크리에이트 뉴 스타일.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설정 가능하죠. 준 제목부터 갈게요. 베이직 패러그래프 선택하셔서 새롭게 만들 겁니다. 크리에이트 그 친구를 이름 더블 클릭해서 반복적으로 제작해 주시면 되겠죠. 단락 경계선의 경우에는 패러그래프 룰스라고 선택하셔서 아래쪽에다가 선을 그어줄 거죠. 룰 어버브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고요. 이 친구는 체크를 해주셔야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선의 두께값 정해져 있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그 친구의 글자에만 오롯이 선이 그려져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옵션 값은 윕스를 컬럼이 아니라 글자에만 오롯이 들어가세요 라고 텍스트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색깔의 경우에는 그 글자의 색깔과 똑같이 넣어주는 게 좋겠죠. 텍스트 컬러로 옵션을 맞춰주시면 오케이. 새로운 친구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시작 표시 문자의 경우에는 드롭캡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몇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건지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해요. 몇 글자가 커질 건지 두 글자가 커질 거예요 라고 결과물을 보시고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서 제작하시고요. 오케이. 첫 줄 들여쓰기의 경우에는 인덴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줄 퍼스트 라인을 얼마만큼 들였을 건지 밀리미터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mm. 제작이 끝났으면 첫 번째 베이직으로 돌아오셔서 기본적인 글꼴 작업할 수 있도록 되돌려 놓겠습니다. 오브젝트 배치에 앞서서 페이지를 좀 설정을 해놓고 갈까요? 마스터 페이지도 기본 페이지 A 마스터를 B 마스터로 바꿔줘야 되고요. 거기에 면주라든지 페이지 번호도 입력을 해야 되겠군요. 페이지 메뉴를 클릭하셔서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군요. 그렇다면 페이지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Allow Document 페이지를 콩 찍으셔서 선택을 풀어주시고 서로 이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풀어놨으니 질질질 끌어서 옆쪽에다가 멀리 배치하지 않아요. 가까이 착 붙여 놓겠습니다. 양쪽으로 날개가 펼쳐진 게 보일 텐데요. 현재는 A 마스터라고 하는 기본 마스터 상태입니다. A 마스터를 더블 클릭하셔서 그 A 마스터를 하나 복사해서 B 마스터로 바꿀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New Master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B 마스터가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그럼 모두 다 비마스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너는요? 라고 페이지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플라이 마스터 투 페이지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 A 마스터로 되어 있는 친구를 콩 찍어서 B 마스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투 페이지스는 하나만 할 건 아니죠. 모든 아이들을 다 할 거니까 all pages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오케이. 모두 다 B 마스터로 바뀐 게 확인이 되죠. 면주와 페이지 번호를 설정할 거고요. 기본적인 도형이나 이미지보다 이 친구들이 더 위쪽에 배치가 돼야 되니까 레이어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오른쪽 버튼 뉴 레이어 OK 하시게 되면 2층이 생기죠. 1층에다가는 오브젝트를 배치하면 되겠고요. 마스터 페이지에 있는 친구들은 더 높은 2층에서 배치하시게 되면 깔릴 염려가 없겠네요. 비마스터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온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페이지에 번호를 넣겠습니다. 글자를 넣을 거니까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다가 넣을 거거든요 라고 위치를 일단 잡아주시고요. 타입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집어 넣을 수 있죠.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가시면 마커스의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비마스터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B라고 확인이 될 거고요. 문제에서 글꼴과 크기, 색깔이 다 지정이 되어 있군요.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에이리얼의 볼드. 선도 그려줄까요? 라인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쭉 만들어주시되 삐뚤삐뚤하면 곤란하겠죠?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직선으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마우스부터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떼시고요. 선에 대해서도 지시가 다 되어 있으시죠? 선의 경우에는 길이도 6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길이값 랭스를 60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 선에 대해서는 삼중선 굵기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트리플이라고 삼중선 굵기는 7포인트. 색상값도 맞춰주세요. 면주도 입력해 볼까요? 타입 툴 누르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상자 넣으시고요. 왼쪽 면에다가 백신 스토리 한 세트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복사해서 오른쪽에 있는 면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겠죠. 왼손으로 Alt키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나와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면주는 내용이 다르죠.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할 게 끝났으니 일반 페이지로 돌아올까요? 일반 페이지 더블 클릭하셔서 돌아오겠습니다. 필요한 소스들 불러오도록 할까요? 단축키 쓰시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D 누르셔서 1급에 14번 열기 1급의 15번은 클리핑 패스를 이용하셔야 되겠군요. 오브젝트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 가시게 되면 현재는 none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얘를 문제에서는 포토샵 패스라고 미리 따놓은 게 있나 보네요. 포토샵 패스로 바꿔줄게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포토샵으로 패스단 부분만 가지런하게 선택된 거 확인이 되시죠? 글씨가 이 주사기를 밟고 지나가는 게 싫은가 봐요. 텍스트를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에 랩을 씌워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랩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옵션 선택하셔서 가장자리를 랩으로 씌워주시면 될 텐데요. 문제에서 얼마만큼 씌워라 라고 숫자값 지정이 되어 있죠. 6mm. 반복적으로 배치해 주세요. 컨트롤 D 누르셔서 1급에 16번
1급의 17번에선 이펙트 그림자 효과를 줬군요. 이너 섀도우. 1급의 18번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결과물을 보아하니 육각형 도형 안에 갇혀 있군요. 그렇다면 육각형 도형을 먼저 만들어서 그 안에다 가둬두는 게 좋겠네요.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프레임을 씌워주도록 할게요. 폴리건 프레임 선택하셔서 이쯤에다가 만들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크기가 얼마다 라고 지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다만 각형은 육각형입니다 라고 했으니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육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하십시오.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그 안에 가둬놓을 수 있겠죠. 열기. 여기에도 역시 텍스트를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랩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6mm.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Alt 눌러서 복사할 겁니다. 드래그. 안쪽에 들어있는 이미지만 옮기고 싶을 때는 안에 보이는 구슬, 동글동글 구슬을 꾹 누르시고 옮기시면 이미지를 보시면서 조절할 수 있죠. 도형을 얹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임의로 만들어 줬고요. 문제에서 지시하고 있는 크기와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213에 286. 기본 패더라고 해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에 보시면 베이직 패더 보일 거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얼마만큼 가장자리를 흐리멍텅하게 해줄 건지는 값을 높여주시면 되겠죠. 순서가 맨 뒤로 빠졌으면 좋겠군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제일 뒤쪽에 있는 배경의 경우에는 움직거리면 신경 쓰이니까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주겠습니다. 원형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더를 적용했는데요. 결과물이 동글동글하게 퍼져 나가고 있죠. 우리는 선형으로 퍼져 나가고 있으니까 옵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옵션의 타입을 레디얼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퍼지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들의 배치가 끝났으면 글씨를 쓰도록 할까요? 백신이라고 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동그랗게 휘어져 있죠.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좋겠네요. 펜툴로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라고 클릭하셔서 시작점은 여기고요. 이 중간점을 지나서 드래그 알약 끝으로 도착할 겁니다 라고 맹글어 주시면 곡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 곡선을 타고 글씨가 흐를 수 있도록 타입 오너 패스 여기 선을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가 써질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 할 겁니다. 글꼴 맞춰주세요. 글자에 대한 색깔만 있어야지 이 선은 굳이 선이 있을 필요가 없죠.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바깥쪽에 선 색깔은 없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소스에서 복사해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또르르 복사해서 갖다 붙이도록 할게요. 나머지 글자들도 몽땅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안내 멘트 때문에 글씨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시험지에서는 요 글씨 없을 거예요. 글자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선택하셔서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단락을 좀 나눠 놓도록 할게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을 볼 수 있고요. 거기서 단락을 3개로 나눌 겁니다 라고 나중에라도 나눌 수가 있어요. 간격은 5mm 라고 주시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페이지 설정할 때 맞췄던 그 모양으로 맞춰질 거고요. 모든 글자들을 컨트롤 A, 패러그래프 스타일 주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보시고요.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저장이 됐네요. 그렇다면 요거는 인디자인으로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시면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3, 저장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11월 달 A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